안녕한가 전용의 안전 빵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 주유소 습격 사건 아니라 북한 대사관입니다. 배우는 미국이다. 자, 제가 그래 뽑아봤습니다. 오늘 지금 보도가 쭉 나와요.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뭐 스페인 법원에서 만든 수사 보고서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야, 참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만한 사건이 지금 펼쳐졌어요. 그런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빼내고 하고 훈련, 거의 상당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FBI하고 사건 끝나고 나서 막 가서 FBI한테 건네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건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스페인이 발표한 걸 보면 스페인이 아주 허를 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스페인이 얼마나 치안이 부자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니까 하나의 대사관을 방어를 못한 겁니다. 네, 이런 네. 일이 문명 국가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 벌어졌기 네. 때문에 지금 스페인은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억울하다는 네. 걸 하다 보니까 미국 FBI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스페인의 발표를 보고 또 북한이 그동안 37일 동안 숨죽이고 보고 있다가 네.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네. 미국도 비판하고 뭐 다 비판하는데 어쨌든 뭐 망둥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의외로 이 사건을 갖다가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 습격 사건에서 문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털렸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단순히 습격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내부 충격적인 정보를 미국까지 빼갔을 수가 있겠다. 네. 물론 미국 정부는 부인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스페인 대사관에 있던 그 엄청난 정보들이 자유조선인가요? 그걸 건너서 미국 FBI, CIA까지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벌벌 떨고 37일 동안 침묵을 지켰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북한 외교부 대변인, 이제 북한이요 발표할 때 이렇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외교부 대변인과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무슨 일문일답 하는 건 안 합니까? 그러나 그 형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가장 이제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두 번째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전부 성명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군부가 나옵니다. 군부의 성명이 나오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떠든다. 이건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한마디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씩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말이 재밌어요. 미 연방수사국과 무슨 단체 나부랭이들이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돼 있다는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 굉장히 다운하고 조심스럽게 말한 겁니다. 왜? 미국에 대해서 지금 견제하면 날린 거예요. 세게는 못합니다. 왜? 겁이 나니까. 그러나 아는 거죠. 아니 FBI 차로 갖다 줬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그냥 누가 갖다 준 사람, 야 갑자기 갖다 주니까 고마워.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정부나 갖다 준다 받을 정보 어디 있어요? 외교적 파장 다 고민하면서 받는데, 게다가 FBI가 받을 정도라면 아마도 자금 대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뭐 자료 주고 하는 것은 FBI가 개입돼 있을 수 있다. 특히 CIA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배우는 미국이다. 게다가 이번 재밌는 게 7명인데 한 명은 황창이라는 미국과 멕시코 국적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미국인데 나머지 5명이 지금 한국인이란 거예요. 난 지금 이 한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이들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 이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억압과 겁박을 한다면 전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애국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나선 몸을 바친 이들이야말로 정의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면 거의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보면은 7명이 무기 사는데 총은 진짜 총이 아니라 가짜 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떠나서 이제 그 뭐 구체적인 그 행태는 놔두고 네. 일단 문재인 정권이 뭐 이런 분들을 보호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그래서 걱정이란 거예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겁을 내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 첫째 백두혈통을 이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일단 김정은은 그 백두혈통이라는 데에서 조금 쉽게 하면 거기까지죠? 성골이 아니라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네. 진짜 김정남이 적통인데
김정남의 아들이 누굽니까? 김한솔인데 네. 지금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망명정부를 내세우면 리더를 김한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북한 내부에 네트워크도 있다 그러고 지금 또 하나는 북한이 식량 창고를 계속 방출할 만큼 네. 식량 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한국은행 추산을 보면 2017년도는 마이너스 3.5, 작년은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마이너스 5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민들은 배고파 죽겠고 군부도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하는 짓을 보니까 좀 위험하다. 뭐 군부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네. 탈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다면 김정은은 지금 김한솔과 자유조선에 벌벌 떨고 있을 테고 네.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이 있어. 네. 다른 카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왜 FBI나 미국 정부가 지금 NCND 아닙니까? 반응이 없으면 네. 우리 모르는 일이다 그러지 아니라는 말은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을 김한솔을 통해서 제거하는 작전이 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북한에서는요. 일단 김일성이 신입니다. 신의 자손들인데 신의 자손들이 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신의 자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김정은은요. 김정일이 부끄러웠습니다. 김정은의 엄마 누굽니까? 고영이하고 결혼을 몰래 말 실시. 왜? 고영이는요. 그 유명한 홍영희 씨 소설가 임꺽정을 쓴 홍영희 씨의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을 데려다가 산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게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한 번도 김정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김정남은 정식으로 아주 정식 아닙니다만 정식으로 결혼한 거 마찬가지여가지고 첫 번째 나온 이 김정일이 낳은 첫 아들 김정남을 김일성이 손자니까 엄청나게 귀여워한 겁니다. 정말 귀여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만난 적이 없는 그런 후손과 신이 애지중지했던 그 후손과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자손인 김한솔. 그러니까 적통의 적통, 적장자라고 그러죠. 적장자가 지금 자유조선의 이름하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 나와서 평양 와가지고 자, 나야말로 김일성의 손자라고 중손자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진짜 겁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밝혀져가지고 북한에 알려지면은 자기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사건을 저는 굉장히 크게 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비핵화보다도 더 큰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김정은 개인으로 비춰본다면. 북한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발발 떨기 때문에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어제 로이터에서 보도했죠. 이번에 그 하노이 네, 빅딜 빅딜 분석을 했는데 문서가 나왔는데 그 문서를 보면 확실하게 미국 측에서 확실하게 다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핵물질, 핵무기 전부 넘겨라. 그다음에 생화학무기도 다 넘겨라. 그러니까, 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예.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미국 갑니다. 지금 무슨 말 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입장이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무슨 나오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겉돌고 있고 네. 또 일단 그 로이터 통신이 특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김정은에게는 마치 패전국에 대한 그 사인을 갖다 하라는 걸로 보였다. 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북한에 있는 핵무기 관련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조차도 네. 이거 되게 되면 빨리 상업적인 일로 직업을 바꿔라. 네. 다시는 못 만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찰을 허용해라. 네. 미국과 기타 국제적인 기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이제는 북한은 더 이상 핵을 할 수 없다는 걸 네. 갖다가 이제 하라는 건데 네. 김정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26시간 동안 호텔 틀어박혀가지고 네. 뭐 술 마셨겠죠. 그렇죠. 안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이번에 로이터 통신이 밝힌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빅딜 문서 트럼프가 꺼냈다는 거는요. 김정은은 이제 다시는 트럼프하고 재협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장하는 한 김정은이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돈은 돈대로 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고립될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힘들다고 보는 게 아니 최선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은 더 이상 중재자 아니다. 플레이어다. 그런데 왜 자기가 지금 자꾸 나서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너프 딜,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입장이 딱 정리가 된 것이죠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10일이죠? 10일 날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랬다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야, 올 수 있는 날 이날밖에 없다.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요. 4월 11일 임시정부
개국한 날이죠.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그 날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하려고 그랬어요. 본인이 나가서 이제 폼 좀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왜? 급하니까. 미국 트럼프가 나 일정 그날밖에 안 비워. 그날 와 하니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너프 굿딜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 풀겠다. 신나게 다오. 미국이요. 그거 다 합니다. 미국 대사관들 말도 하지 마라. 왜 한국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어떤 입장으로 갈지.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고 국제 정세가 이렇다. 니들이 살려면 이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설득해야 될 입장이 미국을 설득하려고 한다? 미국 설득 당할 나라입니까? 참 깝깝합니다. 네. 저는요 짧게 한마디 코멘트하면 어차피 미국 지금 정부나 미국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제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외국 나가셔가지고 실수 좀 하지 말고 망신 좀 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외국만 나가면 왜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지 이후 미국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모님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늘 대표 한 걸로 비춰볼 때. 네. 걱정돼요. 네. 자, 걱정이 됩니다. 네.